네, 12주차 통계적 추정과 검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까지 한 내용이 여러분들 이번 학기 학습적 진도가 여기까지이고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13주, 14주, 2주에 걸쳐서는 이런 통계적 추정과 검정과 관련되는 과제를 내준 것에 대한 풀이, 또한 연습 문제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15주 차에 여러분들 기말 시험을 볼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에 있어서 앞서 여러분들 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준을 선택하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그에 따른 기각력 혹은 P값 유의확률을 계산해서 여러분들 기무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판단하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해석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모집단 평균에 대한 검정, 모집단 비율에 대한 검정,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검정을 예를 통해서 전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또 SPS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검정입니다. 이 경우에 정규성, 즉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경우,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즉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n개 표본을 뽑은 거예요. x1에서 x2에서 xn이 뽑았습니다. 그럴 때 모집단에 대한 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이거는 사실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하면, 또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그럴 때는 Z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검정을 수행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 고객 만족도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이었다. 그런데 그 점수가 낮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X바 뽑은 것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 그대로 다르면 옛날에도 70이었는데 활동을 한 이후에도 70이면 빼보면 차이가 0이니까 좋아진 게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평균이 뽑은 것의 평균이 1년 후에 마케팅 활동 이후에 봤더니 95점이다. 그럼 70에서 95점이 됐으니까 X바 마이너스 뮤는 95 빼기 70이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차이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굉장히 나아졌다라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럴 때 X바 마이너스 뮤는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Z값이 커지는 거예요. Z값이 가운데가 0이잖아요. 차이가 없을 때 0.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각력, 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바로 뽑은 것의 평균 x바의 표준 오차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Z은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통해서 재검정을 하면 된다.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는 뽑은 것의 분산, 즉 스몰 표본의 개수가 작고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 그럴 땐 T검정을 통해서 하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죠. 자유도 n-1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로 바꾼 거죠. 그런 T검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럼 먼저 앞서 한 두 가지 중에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자, 예를 볼게요. 다음 자료는 A 시민단체에서 포장용지에 적혀있는 용량 150g이 실제 용량과 다른가라는 건 작아도 다른 거고 커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가를 검사하고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20개를 뽑았어요. n 이꼬르 20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모 표준 편차, 즉 시그마 이꼬르 2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그마는 2입니다. 용량이 다른지를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해 보자 해서 데이터가 20개가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정은 그 검정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먼저 가설을 세운다. 기무가설 H0는요. 포장 용지에 적혀있는 용량은 150g과 차이가 없는 게 기무가설이에서 뮤 이꼬르 150. 대립가설은 용량과 다른가 그러면 포장 용지에 적혀있는 용량이 150g과 다른가, 즉 뮤가 150g과 등호가 아닌 다른가, 이렇게 이제 기호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유의수준은 5%라고 했으니까 0.05를 하면 되고요. 검정 통계랑 젯은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x바는 뭐예요? 그 자료 146 더하기 149 더하기 152 더하기 점점점 끝에 152까지 다 더해서 20으로 나누면 그게 149.5가 나옵니다. 그래서 x바 149.5 마이너스 뮤는 뭐예요? 150이죠. 기무가설라에서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시그마는 2라고 주어져 있죠. 루트 n, n은 20개니까 20입니다. 이꼴은 마이너스 1.4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가 하는 건 왼쪽 2.5%, 오른쪽 2.5% 합해서 5%가 되게 하는 양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왼쪽 2.5% 꼬리가 마이너스 1.96이 경계고요. 오른쪽 꼬리 2.5% 경계가 1.96입니다. 1.96. 그건 표준정규법 표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보다 더 왼쪽, 1.96보다 더 오른쪽에 가면 기각력에 들어가는 건데 마이너스 1.45는 마이너스 1.96보다 더 왼쪽이 안 되죠. 그래서 기각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유의수준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포장용지에 적혀있는 용량이 실제 용량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그런 경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번엔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디폴트입니다. 자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자동차 회사에서 1리터당 20km 이상을 주행한다. 20km 이상을 주행한다고. 이상은 20km 이상 한쪽 방향에 관심을 두는 거죠.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차들 중에 10대를 뽑았어요. N = 10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데이터를 얻어봤어요. 이 자동차 회사의 주장이 옳은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해보자. 자료가 10개가 있습니다. 검증 절차는 자, 첫 번째 가설을 세운다. 1. 기무가설은 뭐예요? A 자동차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리터당 평균 20km, 과거와 차이가 없이 20km를 주행한다. 이게 기무가설이고요. 그래서 뮤 = 20이고요. 대립가설은 20km 이상을 주행한다. 그래서 뮤는 20보다 크다. 그래서 큰 쪽, 오른쪽 단측 검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쪽 땅덩어리 면적이 유의수준 5% 알파를 다 잡아먹는 거죠. 유의수준은 0.05라고 했고요. n이 10 작죠. 그 시그마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t 검정을 통해서 하면 되죠. 이때 21.2 더하기 20.1 더하기 해서 21.4까지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그게 x바가 20.7이 계산되고요. 마이너스 뮤는 얼마? 20. 기무가설에서 뮤는 20이잖아요. 나누기 표준 편차는 이런 거죠. 원래 자기 자료 즉 21.2 빼기 평균 20.7의 제곱 더하기 가로 열고 20.1 빼기 20.7의 가로 닫고 제곱 더하기 이렇게 맨 마지막 점점점 21.4 마이너스 20.7의 편차의 제곱 다 더해서 10 빼기 1로 나누면 그거에 루트를 씌우면 1.47이 계산돼 나옵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S가 1.47 나누기 루트 N은 10이죠. 그래서 1.506이 나옵니다. 이럴 때 오른쪽 5% 땅덩어리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각력이 자유도는 N 빼기 1이니까 9죠. 표에서 찾아보면 경계값이 1.83입니다. 즉 1.83보다 오른쪽 땅덩어리가 기각력,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영역인데 1.83보다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H0 영역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하고 채택해서 해석은 A 자동차 회사에서 1리터당 2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비율에 대한 검증입니다. 비율은 뭐 불량률, 지지율, 찬성률과 같은 이런 속성을 갖는 비율이죠. 표본 코이가 충분히 큰 경우 이거는 n 표본수 곱하기 해당되는 비율 p가 곱해서 5보다 크거나 같던지 또는 n의 1-p를 곱한 게 5보다 크거나 같으면 표본 코이가 충분히 크다고 해서 Z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검정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럴 때 Z검정 통계량은 표본 비율 p바 마이너스 p 나누기 루트 n분의 p 1-p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즉 기호로 보면 np가 5보다 작든지 n의 1-p가 5보다 작으면 불량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이항분포잖아요. 그래서 항이 두 개인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P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셔라는 사람이 개발하는 피셔 이그젝 테스트를 통해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검정은요. 먼저 가설을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세우고요. 유의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선택해서 P값을 계산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해석을 하는 그 절차를 똑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비율에 대한 검정, 어느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량률은 15%이다. 과거를 보면 이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다시 뭐라고요? 줄이기 위해 한다는 건 작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제품 중 400개를 뽑아 N이 꼴로 400입니다. 54개, X가 54개입니다. 불량품이 발견되었다. 불량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낮아졌다는 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단측 검정이죠.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해보자. 한쪽 방향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 검정 절차는 귀무가설은요.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량률은 과거와 차이가 없이 15%이다. 이게 P = 0.15, 기호는 이런 거고요. 대립가설은 이 세 제품에 대한 불량률은 과거 15%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P가 0.15보다 작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의수준 5%라고 했고요. 젯은 P 반은 뭐예요? 뽑은 것의 비율은 400분의 54. 400, n분의 x, 400분의 54를 하면 0.135가 나옵니다. 빼기 P는 0.15죠. 기무가설하에. 그래서 빼기 0.15가 됐고요. 루트 n분의 P 1-P는 P가 0.15, 1-0.15 나누기 n 4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84가 나옵니다. 단측 검정이니까 왼쪽 꼬랑지, 왼쪽 꼬리가 5% 되는 경계선은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645입니다. 마이너스 1.645보다 더 왼쪽으로 들어가야 기강력에 들어가는 건데 마이너스 0.83 글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해석은 이런 거죠. 불량률이 종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7 슬라이드는 이제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겁니다.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은 정밀한 계측기기 측정에 있어서 정밀도를 요구한다는 건 그 베리에이션, 변동이 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현대산업에선 분산에 관한 정보가 매우 중요시되고 제품이 균일하다, 품질이 균일하다. 이것은 변동이 크지 않게 분산을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새 측정기구의 정확도를 검수하기 위해 액체에 포함된 불순물의 양을 16번, n = 16이에요. n = 16. 측정의 정확도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0.09래요. 기존에 0.09였대요. 새 측정기구 분산은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썼을 때는 그거보다 더 정밀해졌느냐, 즉 분산이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검정해보자. 작아졌다. 단측 검정이죠.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래요. 자료가 3.6부터 3.2까지 있습니다. 검정 절차는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귀무가설은 뭐예요? 기존 측정기구의 정확도와 마찬가지로 분산이 0.09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 0.09. 대립가설은 새 측정기구의 분산이 과거 0.09보다 작아졌다. 이것이 주장하는 거죠. 0.09보다 작다. 유의수준 0.05고요. 분산에 대한 검정은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한다 그랬죠. n 빼기 1 s제곱이니까 n이 얼마? n이 16번 중에 16 빼기 1입니다. s제곱은 이 자료에 대해서 16개에 대해서 분산 구할 수 있죠. 그걸 구해보면 0.034입니다. 자기값 빼기 평균,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누면 돼요. 그 다음 시그마 제곱은 문제에 주어져 있죠. 0.09. 그래서 5.667이 나옵니다. 작아졌다고 했으니까 왼쪽 꼬랑지가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 경계 기강력이 7.26이에요. 그래서 카이제곱 표에서 찾아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그런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15보다 7.121보다 작은가 봤더니 5.667은 더 왼쪽에 있죠. 그래서 기강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측정기구의 분산이 0.09보다 작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주장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 봤죠. 그래서 유의성 검증의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SPSS를 이용해서 나오는 결과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설을 세운다. 기무가설은 뭐라고요? 무, 없다.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서로 다르지 않다. 즉 영가설이라고도 표현하죠. H0. 대립가설은 H1입니다. 대항가설이라고도 합니다. Alternative Hypothesis. 새로운 약은 효과가 있다. 기존 약과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르다. 주장하는 겁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은 생략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돼야 그 주장을 인정해 줄 것인지, 대립가설을 지지해 줄 것인지 그 기준입니다. 5%, 1%, 10% 이런 것들을 널리 이용한다 이거죠. 검정 통계량을 정한다. 세 번째. 이 통계량은 기무가설 차이가 없다라는 거와 합치 정도를 돼서 그 합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차이가 없다 해서 멀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률로 계산하는 게 뭐예요? 네 번째. 데이터로 통해서 얻어진 것에 대한 P값, 유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것, 그 이상으로 기무가설에서 멀어지는, 배치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기무가설에서 멀어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 나오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럴 땐 개유별성, 특별성 주장하는 걸 인정해주자 이런 거죠. 그래서 P값이 주어진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가설 기각, 그렇지 않으면 채택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포함한다면 그에 맞게 해석을 내리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예는 이런 겁니다. 어떤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이제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하잖아요. 병원의 과거에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70이었습니다. 70이었는데 서비스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게 한 1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과거 70보다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만족도 데이터가 성별이 나와 있고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점수가 그 CSI 1년 동안 지난 점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75점부터. 그래서 그럴 경우 검정 통계량은 여러분들 T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μ입니다. 여러분들 표본이 25개밖에 안 되고요. 작은 표본이고 또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T 검정을 한다고 했죠. 그럴 때 T 검정을 보면 보세요. x바 마이너스 μ. 이것은 μ는 이제 70이잖아요. 과거 70과 뽑은 것의 평균이 7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75보단 80, 80보다는 90이 90-70이 더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실제적 차이가 표본평의 크기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T가 커지고요. 동일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10명을 투표를 개표해서 6명이 A후보 지지율, 4명이 B후보 지지율, 그럼 60% 40%고 차이를 빼면 20%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6명, 4명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개표를 하면서 결과가 금방 바뀔 수 있는데 1000만 명을 개표했더니 600만 표가 A후보, 400만 표가 B후보, 그러면 역시 60% 40%잖아요. 동일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명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훨씬 더 차이가 크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n이 클수록 t를 보면은 보세요. 루트 n분의 s에서 n이 클수록 t 값이 커지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렇죠? 또 동일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점수가 다닥다닥 몰려있는데, 즉 69, 70, 71 이렇게 몰려있는 데서 1점의 차이는 30, 40, 70 이렇게 해서 1점의 차이보다 차이를 더 크게 인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표준편차, 변이가 작을수록, 즉 분모에 있는 s가 작을수록 분모가 작아져서 t값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량을 보면 실제적 표본 평균이 차이가 클수록, 동일한 차이라고 하면 표본 크기가 많은 데서 나타난 차이일수록, 또 변이가 작을수록 t값이 커져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 이런 작동 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클수록 n이 클수록 변이가 작고 t값이 커져서 여러분들 유의 확률이 작아져서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 보면은 자료가 입력된 분석에서 네 번째 평균 비교가 보면 거기 1표본 T검정이라는 게 보이죠. 그걸 누르면요. 페이지로 가볼게요.
일표본 T검정 상자가 나오고요. 우리가 검정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70 이상이냐 아니냐를 그래서 검정 변수를 갖다 놨고요. 거기 검정값에 보면 70이 입력된 거 여러분들 보입니까? 네, 보이시죠? 그 다음 옵션을 누르면요. 거기 실내 구간에 95%를 입력하면 5% 유의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99%를 입력하면 1% 유의 수준으로 검증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1표본 T검정된 왼쪽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결과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표본 T검정을 했을 때 서비스 만족도 N은 25명, 평균 X바 72.32, 표준 편차 S 이꼬르 11.6, 뽑은 것의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입니다. 그래서 11.6 나누기 루트 25 하면 2.32가 나옵니다. T값을 계산했어요. 자, X바 마이너스 뮤 하면 72.32 마이너스 70 나누기 루트 N분의 S 11.6 나누기 루트 25 하면 1이 나옵니다. T값이 1이 나오고요. 자유도는 N-1 해서 25 빼기 1 해서 24가 나온 거고요. 유의확률은 양쪽 유의확률이 P값이 0.32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쪽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유의확률 P값을 0.327을 반으로 나누면 0.1635가 됩니다. 정확하게 0.1635가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결과 해석을 달아놨어요. 표본 평균이 72.34고요. 표준 편차는 11.6입니다. X바 72.34, S 11.6. 검정 통계랑 T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를 하면 1.0이 계산되고요. 표에서 보면 경계값이 1.711입니다. 그걸 못 넘어가죠.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못 갔어요. 1.0이니까. 그렇지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서 병원 서비스 만족도의 모평이 70 이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거죠. P값을 기준으로 봐도 단측 U값이 0.163으로서 0.05보다 크죠. 5등 안에 못 들었잖아요. 16.35등 했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보고 늘 찾는 이런 것보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렇게 P값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검정 통계라는 값이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으면 P값이 유추보다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걸 이용하면 표부터 찾지 않아도 소프트에서 제공되는 P값을 통해 가설 검증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설을 세운 기무가설이 뭡니까? 기무가설이 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과거와 같이 70이다. 뮤 이꼬르 70. 대립가설은 뭐예요? 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70 이상이다. 뮤가 70보다 크다. 이런 거죠. 2. 유의 수준은 0.05. 3. 검정 통계랑 T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 즉 72.32 마이너스 70 나누기 루트 N 25분의 11.6 하면 그 값이 1.0 나오는 거죠. 그렇죠? 4. 여러분들 유의확률 P값이 얼마? 단측이니까 0.1635. 이것이 0.05보다 크므로 기무가설 기각할 수 없다. 그래서 모평균이 70 이상이라고 결론을 해석을 하면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검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과제를 몇 문제 낼 텐데요. 여러분들 그걸 직접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검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수업을 12주차에 했고요. 이 과제를 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과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음 주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